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판결문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가지고 이제 세 번의 음주운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전에 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벌금 100만 원, 그렇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던 거죠.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 사건은 0.137,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7, 요걸로 음주운전 혐의로 이 사건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최근 뭐 유명 연예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진짜 뭐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뭐 다른 변호사님들 사건들 보면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여러 번 발생한 경우는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 다른 법인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제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건 진행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집행유예 받는 방향으로 가자고 클라이언트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10년 내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도, 그러니까 두 번 잘못해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엄중하게 처벌되는데, 세 번째 지금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회사원 A 씨는 평소 술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의 제보로 얼마 뒤 경찰차가 A 씨의 차량을 왔으며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결과 0.137,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리고 그 처벌받은 전력은 다 10년 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근 법률 규정인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그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가뜩이나 요즘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0.137이면 거의 걷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제대로 운전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긴 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운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했냐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 꼼꼼히 검토했고, 그다음에 A 씨와 함께 수사기관 출석해서 이제 A 씨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A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벌금형 전과를 두 번이나 있었고 세 번째 걸렸던 거고, 가뜩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될까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언을 드렸고, 수사관님한테 이제 뭐 혐의 다 인정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저희 진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는 이제 A 씨한테 반성문 꾸준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받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된 그 잘못된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 내역도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하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차피 차량 지금 이제 저 수치면은 면허 취소 수치이기 때문에 차량 어차피 운행할 일 없으니까 차량 판매하라고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으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처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 받으라고 말씀드려서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즉 뭐 가서 이제 뭐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진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그 다음에 A씨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직접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사건과 관련돼 있는 분도 들으실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3번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징역형 선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한테 항소심에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전 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유사한 사안에서는 저는 집행유예 나오고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은 징역형이 선고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항소심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거나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뭐 광고 많이 하는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1심 진행했다가 구속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뭐 제가 진행 잘해서 꼼꼼하게 진행 잘해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고, 하지만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는데 집행유예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이제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반성문도 그렇고 뭐 정신과 진료 내역도 그렇고 이런 거를 컨트롤 안 해주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클라이언트 분들의 사안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성문을 보내달라, 2주에 한 번씩 반성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반성문이 안 들어오면 저는 연락을 드려서 반성문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시가 진료도 안 받으면은 정시가 진료도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뭐 교육, 뭐 음주 관련 교육이나 뭐 여러 교육들을 안 받으면 받으러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냐면 뭐 사건을 진행하는 거에 더 유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리고, 당연히 저는 클라이언트 분이 유리하게 판결 나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선고가 잘 나왔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차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